첫 번째로 봄동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녹여준 다음 봄동 두세 덩이를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데쳐주세요. 저는 큰 덩이 1개와 작은 덩이 2개를 사용했어요. 봄동이 골고루 잘 데쳐질 수 있게 중간에 한번 위아래를 뒤집어주세요. 전 재래시장에서 저렇게 3덩이에 2,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다 데친 봄동은 물에 2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물기를 짠 봄동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당근 조금을 얇게 채 썰어주고 대파 4분의 1개와 청양고추 2분의 1개, 청양홍고추 2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털어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면 살짝 매콤한 맛이 돌면서 감칠맛이 더 올라가요. 볼에 봄동과 손질한 야채들을 넣어준 뒤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1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소금 3분의 2티스푼, 들기름 1스푼 반, 통깨 3분의 2스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통깨를 살짝 으깨서 넣어주면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고소함이 훨씬 좋아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을 넣고 마저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봄동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일반 배추로 만든 나물 무침보다 씹는 맛이 있으면서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로 도라지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1개를 길게 4등분으로 자른 뒤 칼로 오이의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저희 집은 명절에 절대 빼놓지 않고 만드는 반찬 중 하나가 이 도라지 초무침이에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버무려 30분간 절여주고 다 절인 오이는 물기만 빼서 준비해놔주세요. 볼에 깐 도라지 500g과 천일염 1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천일염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벅벅 문질러주세요. 이 과정에서 도라지의 쓰고 아린 맛도 빠지면서 도라지도 부드러워져요. 겨울 도라지는 영양이 더 풍부해지고 몸에도 좋아서 이것저것 요리를 다양하게 해먹고 있어요. 일부는 말려서 데쳐 넣고 겨울에 차를 끓여 먹어요. 도라지는 물에 2번 정도 벅벅 문질러가며 헹궈내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도라지를 먹기 좋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양파 반개를 얇게 채 썰고 대파 4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고추장 크게 2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진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4분의 1티스푼, 미원 4분의 1티스푼, 세배식초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세배식초를 쓰는 게 맛이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원과 유슈가는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지지만 좀 꺼려지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1티스푼, 통깨를 넣고 마저 골고루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도라지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도라지 초무침만 있으면
명절의 느끼함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봄동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당근 조금과 양파 반개를 얇게 채 썰고 대파 2분의 1개는 짧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 사과 4분의 1개, 엄지손톱 크기의 생강 1톨, 새우젓 1스푼 반, 밥 1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양파와 사과는 제일 큰 사이즈를 사용했고 새우젓과 밥은 크게 떠서 넣어줬어요. 볼에 봄동 두세 덩이와 양파, 당근, 갈은 양념을 넣어주고 멸치 액젓 5분의 1컵, 고춧가루 반컵, 설탕 1스푼, 유수가 3분의 1티스푼, 미원 3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반,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액젓은 꼭 저처럼 멸치 액젓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자 입맛에 맞는 액젓을 사용해주세요. 저는 멸치 액젓이 제일 깔끔하고 입에 잘 맞더라고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을 넣고 마저 버무려주세요. 저는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봄동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아삭하면서 엄청난 고소함을 자랑하는 봄동은 바로 겉절이로 무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번째로 도라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 1리터에 소금 3분의 1스푼과 도라지 500g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도라지 데친 물은 양념으로 함께 사용할 거라 도라지를 건져내고 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팬에 데친 도라지, 물엿 1컵 반, 도라지 데친 물 2컵 반, 소주 4분의 1컵, 진간장 3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그대로 센 불에서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10분 뒤 중약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매실액 반스푼, 참기름 2분의 1티스푼, 통깨를 넣고 2-3분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도라지 조림이 완성입니다.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부드럽고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다섯 번째로 씻은 묵은지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4분의 1개를 얇게 채 썰고 청양 홍고추 2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털어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묵은지 4분의 1포기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꼭 짜주고 김치 대가리를 잘라낸 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묵은지를 넣고 중불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멸치 육수 1컵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10분에서 15분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된장 3분의 1스푼, 들깨가루 2스푼, 버섯가루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2분 정도 골고루 볶아주세요. 전 집에 버섯가루가 있어서 넣어준 거라 없는 분들은 들깨가루만 넣어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3분의 2스푼,
통깨, 대파, 양파, 고추를 넣고 1분 정도 더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씻은 묵은지 볶음이 완성입니다. 양념을 씻어내 텁텁함은 사라지고 묵은지의 개운함이 더 또렷해진 밥도둑이에요. 6번째로 명엽채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명엽채 400g을 털어가면서 넣어주고 중불에서 살짝 노릇함이 느껴지게 5분 정도 볶아준 뒤 다 볶은 명엽채는 한 김 식혀놔주세요. 팬에 식용유 반 스푼, 소주 4스푼, 진간장 2스푼, 물엿 3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으면 한 김 식혀놓은 명엽채를 털어가면서 넣어주고 명엽채에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2분 정도 골고루 뒤적여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잘 묻었으면 설탕 3분의 1스푼을 가에 둘러가면서 넣어준 뒤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그러면 명엽채가 완성되었을 때 훨씬 고슬고슬하고 쫀득해요. 마지막으로 매실액 3분의 2스푼, 들기름 1티스푼, 통깨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더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명엽채 볶음이 완성입니다. 달콤 짭짤하고 쫀득한 게 맨입으로도 자꾸만 집어먹게 되는 마성의 밑반찬이에요. 마지막으로 김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반 스푼, 매실액 1스푼, 소주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마른 팬을 중불에서 예열한 뒤 생김 열장을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바삭하게 구워진 김을 한 김 식혀준 뒤 반으로 잘라 봉투에 넣고 잘게 부셔주세요. 볼에 양념장과 김을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쫑쫑 썬 쪽파와 홍고추,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김무침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단짠단짠한 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집어먹게 되는 반찬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지만 인기 만점인 명절전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햄 산적을 만들어 볼게요. 게맛살과 단무지를 반으로 잘라 준비하고 대파의 초록 부분도 게맛살 단무지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얼마 전에 광고했던 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길이로 잘라줬어요. 아직도 엄청 많아서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을 해먹었어요. 꼬지에 햄, 게맛살, 단무지, 초록파, 게맛살, 단무지, 햄 순서로 예쁘게 끼워주세요. 꼭 순서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양 끝은 고정이 잘 되는 재료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 대신 청양고추를 반으로 갈라서 끼워줘도 매콤하니 맛있어요.
다 끼운 꼬치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보기 좋게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꼬지에 부침가루를 골고루 묻힌 뒤 한번 탈탈 털어주고 계란물도 골고루 듬뿍 묻혀준 뒤 계란물을 한번 쭉 빼주세요. 그래야 전을 부쳤을 때 모양이 깔끔하고 예뻐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산적을 올려주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산적에 들어가는 재료도 꼭 구름이네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함께 끼워줘도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맛도 좋아요. 대신 버섯을 끼워줄 때는 버섯에 소금 간을 살짝 해줘야 간이 맞아요. 두 번째로 봄동전을 만들어 볼게요. 봄동을 낱장으로 떼어내 깨끗하게 씻어준 뒤 칼등으로 봄동의 줄기 부분을 살살 쳐주세요.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반으로 잘라주고 소금과 후추를 섞어 살짝씩만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저는 제일 얇게 썰은 소고기라 3장 정도 잡고 밑간을 해줬어요. 여러분은 소고기의 두께에 따라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간을 해주세요. 봄동의 줄기 부분에도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봄동에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 올려주세요. 사용한 계란물은 다진 마늘과 소금을 넣고 양념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봄동 위에 밑간을 해놓은 소고기를 넓게 펼쳐서 올린 뒤 중약불에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소고기 위에 계란물도 살짝씩만 발라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봄동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소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을 수 있게 아까 계란물을 살짝 발라준 거예요. 봄동을 다 접어줬으면 봄동전을 뒤집어서 소고기 부분을 마저 잘 익혀주세요. 세 번째로 김치말이전을 만들어 볼게요. 묵은지의 양념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준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묵은지는 넓고 질기지 않은 부분 위주로 사용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의 양 끝을 살짝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가르고 씨를 털어내주세요. 사과 거묵을 길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재료들을 넣고 김치를 말아볼게요. 씻은 묵은지 3장을 겹쳐서 넓게 펼쳐주세요. 그 위에 어묵을 올려주고 가래떡과 고추를 넣고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돌돌 말아주세요.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말아줘야 나중에 칼로 썰었을 때 모양이 부셔지지 않아요. 다 말았으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묻혀준 김치말이를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두꺼운 가래떡이 부담스러우시면 떡볶이 떡으로 대체해서 조그맣게 말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부담된다면 오이고추나 파프리카로 대체해도 좋아요. 첫 번째로 꼬지전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돼지고기 600g과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3분의 2티스푼, 소주 3분의 2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15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부위는 등심이나 앞다리살을 사용해주세요. 고기꼬지에 사용될 게맛살은 길게 반으로 가른 뒤 2등분으로 잘라주고 햄 단무지 산적에 사용될 게맛살은 그냥 짧게 2등분으로만 잘라주세요.
햄은 짧게 반으로 잘라준 뒤 게맛살과 비슷한 두께로 잘라주세요. 전 넓은 부분을 반으로 잘라줬더니 딱 알맞은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단무지도 반으로 잘라주고 대파도 다른 재료의 길이에 맞게 잘라주세요. 대파는 얇은 걸로 구입하는 게 꼬지에 끼우기가 딱 좋아요. 꼬지에 햄, 게맛살, 단무지, 초록파, 게맛살, 햄 순서로 예쁘게 끼워주세요. 햄이 단단하기 때문에 양 끝에 끼워서 재료들이 빠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고기 산적은 대파 흰대, 고기, 초록파, 게맛살, 초록파, 고기, 대파 흰대 순서로 예쁘게 끼워주세요. 고기 산적은 양 끝을 대파의 단단한 흰대 부분으로 끼워서 고정시켜주는 게 보기도 좋고 먹었을 때 맛도 훨씬 좋아요. 다 끼운 꼬지는 양 끝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고 정리한 자투리 재료들은 너무 잘지 않게 씹는 식감이 있는 정도로 다져준 뒤 나중에 동그랑땡 재료로 함께 넣어주세요. 햄 단무지 산적은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고기 산적에만 맛소금으로 입맛에 맞게 밑간을 해놔주세요. 노바시 새우는 꼬지에 5개 정도 끼워주세요. 껍질이 단단하고 미끄러워서 자칫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화면처럼 새우를 바닥에 놓고 꼬지로 새우 껍질을 찍어서 꽂아주면 다칠 걱정 없이 손쉽게 새우 꼬지를 끼울 수 있어요. 새우에도 입맛에 맞게 맛소금으로 밑간을 살짝 해놔주세요. 속 빈 어묵에 오이고추와 홍고추를 끼워 넣어주세요. 입맛에 맞게 청양고추를 넣어서 끼워주셔도 좋아요. 양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칼로 정리한 뒤 2cm에서 2.5cm 정도 두께로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이쑤시개나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긴 꼬지에 어묵을 3개 정도 화면처럼 색깔별로 예쁘게 끼워주세요. 표고버섯은 밑둥을 잘라낸 뒤 윗면에 칼집을 넣어 꽃 모양을 내주고 소금으로 밑간을 한 뒤 위아래로 간이 잘 배어들게 겹쳐서 놓아주세요. 표고버섯은 너무 큰 크기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훨씬 예뻐요. 애호박은 0.2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 썰어주고 맛소금을 이용해 밑간을 해놔주세요. 안에 속을 채워 넣어서 부쳐줄 거라 살짝 팔랑거릴 정도로 썰어주는 게 좋아요. 호박에도 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서로 겹쳐서 놓아주세요. 알배추 줄기의 밑부분을 칼로 살짝 터준 뒤 칼등을 이용해 줄기 부분을 살살 두드려 펴주고 역시 입맛에 맞게 소금 밑간을 해준 뒤 서로 겹쳐서 놓아주세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전날 미리 해놓고 알맞게 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다음날 동그랑땡 재료들만 만들어서 부쳐주면 훨씬 쉽고 빠르게 힘들이지 않고 부칠 수 있어요. 이제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2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씨를 털어내고 쫑쫑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에도 칼집을 넣어준 뒤 잘게 잘라주고 당근 조금도 잘게 다져주세요.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냉장고에 자투리 재료들이 남아있다면 다져서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볼에 자투리를 다진 재료들과 앞에서 다진 야채를 넣어주고 두부 1모, 계란 1개, 밀가루 크기 4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소주 2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전 장을 식자재 마트랑 재래시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큰 식자재로 가면 고기나 가공품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은 야채들을 푸짐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가끔 애호박 같은 건 시장보다도 저렴하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표고버섯은 밑부분에 반죽을 얇게 펼쳐서 넣어주세요. 애호박에도 반죽을 얇게 펼쳐서 반 정도 깔아준 뒤 반으로 접어주세요. 속이 절대 익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고기를 얇게 다져주고 반죽도 얇게 넣어주고 또 약불에서 은은하게 오래 익히는 거라 안 익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호박도 죽이 되지도 않고 살캉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깻잎에도 반죽을 반 정도 얇게 펼쳐 깔아준 뒤 반으로 접어주세요. 남은 반죽은 한입 크기로 잡아서 동그랗게 말아 동그랑땡으로 만들어주세요.
볼에 계란 한 판과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4분의 1스푼을 넣어 곱게 풀어주세요. 신전 근처 식자재 마트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 오픈 행사로 계란 한 판을 2,900원에 판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가서 한 판 구입해 왔어요. 어묵꼬치는 계란물만 묻혀주고 산적꼬지에는 앞뒤로 밀가루를 묻혀 한번 탈탈 털어준 뒤 계란물을 묻혀주세요. 표고버섯은 반죽을 넣은 밑부분에만 밀가루를 살짝 묻혀준 뒤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알배추와 애호박, 깻잎은 앞뒤로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뒤 계란물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넉넉하게 두른 뒤 계란물을 묻힌 재료들을 올려주고 중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표고버섯은 반죽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놓고 반죽을 먼저 익혀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고 햄 단무지 산적, 어묵꼬지, 새우꼬지, 배추전을 먼저 1차로 꺼내주고 깻잎전, 표고버섯전, 고기 산적을 2차로 꺼내준 뒤 애호박전을 제일 마지막으로 꺼내 충분히 속을 익혀주세요. 먼저 익는 순서로 말씀드린 거니까 부치는 순서로 알맞게 익혀주시면 돼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재료들은 약불에서 은은하게 충분히 익혀주셔야 해요. 그리고 뒤집고 나서 전이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뒤집개로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 모듬전 7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네 장보기 팁을 따라서 저렴하고 맛있는 명절을 보내보세요. 먼저 돼지갈비 손질을 해볼게요. 돼지갈비 1.5kg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주면 양념도 더 잘 배어들고 살도 더 야들야들해져요. 그리고 비지가 너무 많은 부분은 칼로 지방을 떼어내주세요. 그렇다고 고기의 모든 지방을 제거하면 퍽퍽해서 맛이 없으니 적당히 제거해 주셔야 해요. 뼈와 붙은 이음새 부분은 제거하지 마시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손질한 갈비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궈 핏물을 제거한 뒤 물에 2번 정도 헹궈 물기를 빼놔주세요. 양파 1개와 사과 4분의 3개, 엄지손톱 크기의 생강 1토를 큼직하게 잘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양파와 사과는 큰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배를 생략하고 만들어 봤는데 전 이게 훨씬 덜 달고 감칠맛이 돌면서 맛있더라고요. 당근 3분의 1개와 작은 사이즈 고구마 1개를 한입 크기로 자른 뒤 돌려깎기 해주세요. 이게 돌려깎기 할 때는 정말 귀찮아도 만들고 나서 부셔지지 않고 깔끔한 국물과 고명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전 찜 종류나 고구마가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항상 넣어주는 편이에요. 알밤이나 감자는 넣고 나서 바로 먹어야 맛있지만 고구마는 식은 뒤에 먹어도 계속 맛있거든요. 미니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장 보러 갔다가 미니 파프리카가 색깔별로 있기도 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서 샀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청양고추 3개와 대파 2분의 1개를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건고추 2개를 준비해주세요. 건고추를 넣어주면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지면서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찜류나 수육, 백숙을 삶을 때도 넣으면 좋으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넓은 냄비에 물기를 뺀 돼지갈비와 갈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시판 돼지갈비 양념 3분의 2컵, 소주 3분의 1컵, 진간장 3분의 1컵,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올리고당 3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재워놔주세요. 시판 양념과 집에서 한 양념을 함께 넣고 재워주면 어지간해서는 실패하기 어려워요.
가끔 돼지갈비를 사면 양념을 서비스로 주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재운 돼지갈비에 물 700ml를 넣고 골고루 뒤적여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30분간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 두세 번 정도 뒤적여 골고루 졸여지게 해주세요. 30분 뒤 당근과 고구마, 건고추를 넣고 골고루 뒤적여 뚜껑을 닫아 10분간 더 졸여주세요. 이때도 밑이 타지 않고 골고루 졸여지게 중간에 2번 정도 뒤적여주세요. 그리고 불은 계속 중불을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실액 반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 파프리카,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1, 2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야채들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색감도 살아있고 식감도 아삭하게 살아있어 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러면 돼지갈비찜이 완성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단짝 양념이 야들야들한 갈비 안으로 쏙 배어들었어요. 평소 표현 없는 신랑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엄청 먹더라고요. 먼저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대파 2분의 1개를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당근 15장을 0.2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미니 파프리카 3개의 꼭지를 떼어낸 뒤 길게 반으로 갈라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한 팩이 색깔별로 골고루 들어있기도 하고 큰 파프리카 3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손질한 파프리카는 역시 다른 재료와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넣어주면 살짝 칼칼한 맛이 돌아 잡채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요. 사과 거묵 2장을 십자 모양으로 자른 뒤 다른 재료와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고 불린 목이버섯 15개를 준비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양파와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야채에 소금을 넣어줄 때는 어느 정도 싱겁지 않게만 간을 한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세요. 파프리카와 청양고추에도 소금 한 꼬집 정도씩을 넣어준 뒤 중약불에서 1, 2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고 볶은 재료들은 따로 빼나 한 김 식혀놔주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재료들을 각각 따로 볶아주고 한 김 식혀놔주는 게 재료들의 맛을 지키면서 색감도 선명히 예쁘게 나와요. 당근도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어준 뒤 중약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리고 재료를 볶을 때는 맛과 색이 섞이지 않게 키친타올로 팬을 한번 닦아내고 볶아주세요. 불린 목이버섯도 소금을 넣고 중약불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목이버섯은 데쳐서 넣는 것보다 볶아주는 게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훨씬 탱글하고 꼬득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진간장 반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어묵을 넣어주면 잡채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어묵 특유의 고소한 맛과 풍미가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샤브샤브용 소고기 250g과 진간장 반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중약불에서 소고기가 익을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소고기를 샤브샤브용 고기처럼 얇게 썰어진 고기로 만들어주면 양념도 잘 배어들면서 잡채를 먹을 때 겉돌지 않고 한데 어울려 훨씬 맛있어요. 모든 재료의 준비가 다 끝났으면 끓는 물에 당면 크게 한 줌과 진간장 3분의 1컵, 흑설탕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8분간 삶아주세요. 다 삶은 당면은 그대로 건져내 물기만 충분히 빼놔주세요. 당면을 미리 불릴 필요 없이 삶아서 물기만 뺀 뒤 다른 재료들과 함께 볶아서 만들어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 먹을 때까지 불지 않고 계속 탱글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넓은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물기를 뺀 당면과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어주세요. 저는 애기 먹일 건 따로 빼놓을 거라 청양고추는 지금 넣지 않고 마지막에 넣어줬어요. 여러분은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주세요. 재료를 다 넣었으면 진간장 3분의 1컵, 다진 마늘 반 스푼, 설탕 3분의 2스푼, 시금치 크게 한 줌을 넣고 시금치의 숨이 죽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뒤적여 볶아주세요. 속에 면장갑을 낀 뒤 겉에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볶아주는 게 재료가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골고루 잘 볶아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들기름 3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명절 잡채가 완성입니다. 각 재료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면서 시금치가 주는 아삭함과 목이버섯이 주는 꼬들함이 예술이에요. 먼저 떡국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 대파 4분의 1개를 어슷어슷 썰어주고 당근 3장을 얇고 길게 채 썰어주세요. 떡국떡을 3, 4인분 준비해주세요. 마트에서 파는 3, 4인용을 전부 넣거나 시장에서 기본 한 봉지 정도 파는 거 전부 넣으면 양이 맞아요. 고명으로 들어갈 계란 지단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계란 1개와 소금 1꼬집을 넣고 골고루 섞어 팬에 얇게 붙여주고 다 붙인 지단은 한 김 식혀준 뒤 길게 채 썰어 준비해놔주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붙이자마자 썰어줬어요. 손으로 잡기 너무 뜨거워서 한 손으로만 썰어봤더니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넓은 냄비에 시판 사골육수 2팩을 넣어주세요. 사골육수를 넣어주면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굳이 소고기를 사서 넣지 않아도 맛이 진하고 고소하면서 진짜 엄청 쉽게 떡국을 끓일 수 있어요. 사골육수로만 끓이면 맛이 너무 진하고 걸쭉해서 부담스러우니까 물 8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떡국떡과 당근, 다진 마늘 반 스푼, 만두를 넣고 계속 센 불로 끓여주세요. 전 만두가 안 들어간 떡국은 썩 좋아하질 않아서 항상 넣어주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만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비비고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떡이 위로 동동 떠오르면 거품을 살짝 걷어내준 뒤 천일염 1티스푼과 대파, 후추 조금을 넣고 2분 정도 더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사골 떡국이 완성입니다. 제가 소고기 떡국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는데 끓여서 먹어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설에 꼭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